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 또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진로를 선택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진로가 선택이 돼 있어야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그 순간에 본인이 생각한 대학 학교에 맞춰서 본인의 프로젝트 수업, 본인의 모든 생계부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두 번째, 진로가 선택이 돼 있어야 프로젝트 수업에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 수업을 능숙하게 본인이 진로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능숙하게 본인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대학에 이런 학과를 왜, 무엇 때문에 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의미를 찾아서 깨달아가고 그 성장한 것을 어떻게 자기소개서가 내 후년에 없어지니까 교사의 그 과목별 교사의 눈을 통해서 잘 구체적으로 대학의 입학사항관들과 교수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냐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은 본인 스스로가 주인이 돼야 되고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발제하고 본인이 생각한 전공에 맞게 그 수업을 본인이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본인의 전공 역량과 또 타인들과 다른 학생들 간의 어떤 리더십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고교학점 체제의 학종 수시는 그 기본에 짜여져 있었던 고교학점 전에 있었던 그 국영수사과라는 그 일반적인 그 수업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본인의 전공 역량을 특목고 자사고 외에 일반고에서는 그것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구현을 한 거죠. 붙여서 뭐 동아리, 봉사 다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바뀌어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긴 있어요.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영향들이 일반고 안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심화 과목이라든가 전문 과목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과목 안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 2학년 때 이후 굉장히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과 선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본인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수업을 이끌어가는 태도와 내용과 깨달은 것이 어떻게 교사한테 잘 객관적으로 눈에 비춰서 세특사항에 기록이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대학에 전달이 되고 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겠다 활동우수자 전형으로 내가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으로 뭐 관광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본인만의 진로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성장 과정의 스펙트럼을 잘 이렇게 펼치면서 2학년, 3학년을 갈수록 그 발전 과정들이 그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세특으로 잘 전달되는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본인의 어떤 선택도 중요하고 진로 선택을 먼저 한 상태에서 의미 있게 그냥 진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이걸 갖고 이런 전공으로 왜 이런 대학을 가겠냐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두 번째, 그 수업을 본인이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전공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본인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또 그것을 잘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해서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어떤 능력.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틀에서는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배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중학교도 있죠.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있지만 특별한 중학교들도 있어요. 뭐 예중이라든가 그 중학교를 갔을 때도 사실은 이 플랜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그것이 실패 없이 이루어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의 그 플랜이 이미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 학생들 이제 자사고 일본고가 하나둘씩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 갈 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그것이 움직일 거고 이미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수시라는 것은 한 번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내 것을 잘 거기에 넣어서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그냥 정신줄 놓고 멍 놓고 있다가는 사실은 그 돌아온 시간을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더 학교 안으로 밀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헤게모니가 이제는 한번 어떤 떠난 어떤 버스나 기차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 자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야만 하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략을 이미 큰 인생 전반에 입시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중학교까지는 어떤 식의 대학을 어떻게 가서 거기에 대한 전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드맵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그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시범을 보인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아야 전공과 달란트와 또 노드맵이 되어 있어요. 노드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노드맵이 없으면 어떤 관점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또 이 노드맵은 학생이 이미 진로가 잘 선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드맵도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굉장히 기초 단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이건 중학생 때부터 차근차근 이걸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중학교생부터 대학의 학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에 어떻게 내 아이한테 의미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냥 중학교 때 일반적인 진로 선택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학하고 연결은 안 돼요. 이것은 입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춰서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개인마다 다 다르다. 의미와 시점과 관심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의 어떤 예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제목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예요. 상대평가가 뭐죠?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여러 명을 놓고 쭉 지금 수능 체제처럼 꼬다리에 쭉 줄을 세워서 점수로 여러분들 딱 이렇게 매겨놓는 게 상대평가죠. 그래서 너는 똑같은 조건에서 언어 문제 이걸 못 풀어가지고 더 점수가 안 나왔어. 너는 언어를 점수가 잘 나온 애들보다는 못해.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 과목을 갖고 이제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수치가 나오죠. 백분율 몇 점, 몇 점, 95.4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식대로.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 정도를 갈 건지에 대한 수요가, 니즈가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일반고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에서. 그 다음에 니즈가 첫 번째 파악이 되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그 과목들을 밥상을 차려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내가 재활의학과 닥터가 되겠다, 혹은 뭐 환경의학과 닥터가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번 했다고 치면, 진로는 나는 뭐 산재나 어떤 산업 환경에 대한 변화, 거기서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건강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질병들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해서 우리 근로 조건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일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상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또 우리가 어떤 그 폐기물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발암 물질이 나오고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의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방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한 단계, 두 단계 갈수록 예방의학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시대에 예방의학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의학의 어떤 전문의가 돼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학생이 수학하고 과학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국어 시간에 응용국어라든가 실용국어를 선택을 했어요. 진로 선택 시간에. 왜 했냐? 국어지만 우선은 사회과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과목 시간 했어요. 사회과목에 들어가서 응용사회 같은 부분을 우리가 진로 선택에 들어가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이 환경에 대해서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재해가 뭐고, 이 다양한 환경의 재해 속에서 내가 앞으로 전문의가 될 우리가 환경의학과 닥터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것은 실용 사회 어떤 부분이었고, 실용 국어를 또 선택했어. 의사가 된다는 아이가. 왜? 이 실용 국어를 통해서 환자들과 어떤 식의 어떤 교감을 나누고
어떤 재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트라우마까지도 의사로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목표가 있으면 국어를 의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국어를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 과목을 들었다가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쓸 수가 있지만 내년까지는 내후년부터 우리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의 학종 수시는 자기소개서마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교사의 눈을 통해서 그대로 생계부에 탑재가 돼야 된다. 이러니 우선 학교에서 밥상을 잘 차려야 되는데 그 밥상을 차리는 그 기준이 뭐냐? 아이들의 니즈에 따라서 밥상이 차려져야 돼요. 특목고는 자사고는 그 니즈에 맞게 밥상을 차릴 줄 아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점점 하나둘 줄면서 없어지면서 일반고가 다 그렇게 특목고 자사고가 되니 먼저 그것에 대한 니즈에 맞게 밥상을 차릴 수 있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돼 학교에서. 두 번째, 학생은 자기의 관점을 갖고 그대로 전략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그 과목을 본인이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저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우선 진로라도 돼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흔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진로 선택은 최소한 중학교 때는 다 돼 있어야 돼. 고등학교 요이 땅 들어간 순간부터는 무슨 학과에 무슨 과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프로그래밍화, 로드맵화 돼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선택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려놓은 밥상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맛있게 먹을 것인지 내 의미를 어떻게 깨닫고 그 속에서 내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고 발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전공 역량을 더 흡수를 해서 성장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교사는 객관적으로 아이의 어떤 발전 과정이나 아이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주저리 엄청 길게 이제 생계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교사들이 글자 수의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도 제한이 있고 선생한테도 제한이 있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선생이 아이 것을 올바르게 써줘야 그 학생이 비로소 본인이 한 것이 빛이 나는 거니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체능 입시는 갈 수 있는 어떤 그 미대면 미대, 음대면 음대, 문창과면 문창과 갈 수 있는 그 규정들이 있고 그 객관적인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간의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지 않으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취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 하지만 대학이 학생을 뽑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그 차려놓은 밥상을 잘 데코레이션을 해서 잘 먹지를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이건 다 그냥 수업만 있고 원래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잘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그 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냥 아이들 성적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들을 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의 성적만 갖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능력을 길렀어. 그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능력을 기르면 세 번째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능력을 길러서 이걸 갖고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적인 어떤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절대평가적인 수치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A뿔, B뿔, C뿔 이렇게 절대평가적인 어떤 점수로 치환이 되는 게 절대평가죠. 자, A뿔, B뿔, C뿔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상대평가에서 상대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수업의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의 어떤 퀄리티와 질과 어떤 양과 내 방향과 이런 것들이 절대평가적인 시선에서 그런 것들이 잘 성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대학에서 이 절대평가의 기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내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끌어 갔냐도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혹자들은 절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일반 그 과목을 통한 어떤 퍼센트테이지, 뭐 국영수사과가 있으면 우리가 뭐 100점, 90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학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의 총체적인 것은 아이가 성장하는 그 전반적인 기준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1학년 때 일반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서 아이가 어떻게 본인의 것을 A로 B로 등급을 받는지를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일반 선택 과목도 잘 해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도 잘 해야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가 절대평가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수업만 잘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의 수업도 잘해야 되고 대학교에서 하는 대학교 과정의 수업도 이미 고교학점제 수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의미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상대평가는 기존의 어떤 수업을 따라가는 어떤 면에서 잘하면 된다. 근데 절대평가는 본인이 차려놓은 밥상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본인의 능력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이 본인의 전공 역량에 맞게 프로젝트를 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잘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창체 활동하고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